글자가 정이라는 게 있고 비례라가 있는데 뭐가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말 안 하고 비례한다는 말은 이런 게 있다고. 성적은 공부 시간에 비례한다. 이 뜻이 뭐냐면 공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데 성적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비례라는 뜻이. 알겠나? 공부를 2시간 했을 때 성적이 50점 나오면 공부를 4시간 하면 성적이 100점 나온다. 이런 비례라는 용어 알겠나? 그럼 나중에 뒤에는 뭘 배우느냐면 반비례를 배우거든. 반비례를 배우는데 반비례는 반자가 뭔데? 반대된다는 뜻 알겠나? 이거는 어떠냐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또 쓰려니까 또 뭐라 해야 되나? 성적은 게임하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 쓰거든. 무슨 말이냐면 게임하는 시간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했을 때 성적이 있잖아. 게임하는 시간이 2시간일 때는 성적이 50점 나왔는데 게임하는 시간을 2배로 늘리니까 성적은 어떻게 돼? 100점 될까? 그렇지. 그러면 뭔데? 보통 2분의 1배 되거든. 15점 이래 된다. 이걸 갖다가 뭘 한다? 반비례한다 이런다. 비례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았나?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용어가 두 변수.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변수라는 말이 뭐냐면 변하는 수라는 뜻이야. 뭐라고? 변하는 수. 알겠지? 지금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공부 시간하고 성적이야. 공부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럼 성적도 이렇게 변하잖아. 이런 걸 갖다가 뭐라냐면 변수라 한다고. 뭔지 알겠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예를 갖다가 뭐냐면 공부 시간이나 성적으로 예를 들어줬거든.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올 거 아이가?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이가? 화장을 많이 할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크림을 많이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다양한 내용들을 그냥 X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방금 한 것처럼 공부 시간도 들어갈 수 있고, 맞나? 방금처럼 얼굴에 크림을 많이 바르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대충 X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용어는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이걸 그냥 눈대중으로 조금 외워도 정비례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다. 자, 봐봐.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X 관계는 relation. 알겠어?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지금 파란색 친 거 있잖아.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잘 봐야. 자, 봐. 자,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보면 한 개에 100원이야. X개의 사탕 가격을 Y1이라 하는데, 자, 봐. 자, X가 1이라는 말은 뭔 말인데? 사탕이 몇 개란 뜻인데? 한 개란 뜻 아이가? X가 2라는 건 뭔데? 사탕이 몇 개란 뜻인데? 2개란 뜻이지. 그럼 방금 한 개의 사탕이 얼마랬는데? 100. 그러면 X는 뭐다? 사탕 개수고, Y는 뭐지? 내야 될 돈이라고. 돈이라고. 그럼 한 개에 얼마라고 했지? 100원이라고 했지. 그러면 2개 되면 사탕을 2개 사면 얼마일까? 200원. 사탕을 3개 사면 300원 되겠지. 그러니까 사탕 개수가 1에서 2로 2배가 됐을 때 있잖아. 사탕 가격도 몇 배가 되는데? 2배가 되지. 사탕을 개수가 1에서 3으로 3배가 되잖아. 그럼 가격도 얼마가 되는데? 3배가 되지. 맞나? 요 위에 있는 문장이 이런 말이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X하고 Y는 뭐라고 한다?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사탕이 한 개일 때는 내는 가격이 얼마다? 100원이지. 사탕이 2개일 때는 가격이 얼마다? 200원이지. 사탕이 3개일 때는 가격이 얼마? 300원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 잘 봐. 사탕 개수가 이렇게 변하잖아. 맞지? 이걸 X라 놓겠다고. X. 이걸 1, 2, 3 이걸 갖다 X라 놓겠다고. 알겠나? 앞에 있는 요 100은 이제 일정하게 이것도 변하지. 이걸 Y를 한다. 알겠나? 그럼 요렇게 되면 뭔데? 요렇게 되면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제 느낌을 한번 살려보자. X가 1이 되면 가격이 얼마 되나? 100원이지. X가 2가 되면 200원이지. 맞지? 300원이지. 맞지? 요 앞에 있는 이 상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 개에 100원 하니까 요것이 뭔데? 1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한 개 문제마다 다를까 이가? 한 개에 200원일 수도 있고 300원일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요 놈은 문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A라고 쓰고 있지. 요 개수들은 뭔데? 이렇게 한 개, 2개 이렇게 변하는 걸 X라 놓고 그에 나오는 가격을 이렇게 쓴다고. 요런 꼴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X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한다. 정비례. 그렇지? 그러면 정비례라는 말만 딱 나타나면 있잖아. X와 Y 관계식은 요런 꼴이라니까.
그게 문제에 따라서 앞에 있는 A가 있잖아. 변한다고. 이거 변한다는 말하고 틀려. XY가 변한다는 말하고 틀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뭔데? 한 개에 100원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0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00원으로. 됐나? 그럼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조금 모를 것 같아서 밑에 좀 문제 좀 풀고 해보자. 밑에 문제 풀면서 봐봐. Y가 X의 정비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래. 자, 아래 표로 완성하시오. 이래 되는데. X가 1일 때는 Y가 얼마 되는? 5 됐지. X가 2일 때는 Y가 10이 되겠지. 그럼 잘 봐라. X가 1에서 2로 몇 배가 됐지? 2배가 됐지. Y도 몇 배가 된 건데? 2배가 됐지. 2배가 됐지. 그러면 X, Y 관계식으로 할 건데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정비례라는 말만 나오면 둘 사이에 X,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 말이 뭐냐면 Y는 이거로 정비례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일단은. 쓰고 요 A 값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A가 뭐여야지 X가 1일 때 5가 나오고 맞나? X가 2일 때 10이 나올까? 이걸 판단해. A를 구해. A가 뭐일 것 같아? 2요. 5Y가 5. 그렇지 않나? 따라서 그 비례 관계식은 Y는 이꼴 5X라고 놓으면 된다. 그러면 맞아 들어간다. X에다 1 넣어주니까 Y 5 나왔지? X에다 2 넣어주니까 뭔데? Y 10 나왔지? X 3 넣어주니까 15 되겠지. 4 넣어주면 20 되겠지. 5 넣어주면 25 이래 되겠지. 됐지? 그럼 2번의 정답은 요거 적으면 된다니까. Y는 이꼴 5X. 맞나? 자, 봐봐. 정리를 좀 해보자. 봐봐. 정비례라는 말은 뭐지? X가 2배가 되면 뭔데? Y도 2배가 된다는 걸 말해주는 단어고.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Y는 이꼴 AX 이렇게 해가지고, 맞나? 요 A를 구해주면 된다. 알겠어? 아직 감이 안 오면 또 한 개 더 풀어보자. 한 개에 70원이 자두 X개의 무게를 Y를 할 때 이래 돼 있거든. 이번에는 뭔데? 한 개당 70원이야. 맞지? 그러면 자두를 뭔데? X가 1. 자두를 한 개 사면 가격이 얼마 되겠나? 몇 그램? 무게가 Y g이거든? 가격이 아니고 무게. 얘는 뭔데? 개수. 자, 자두가 한 개 사면 무게가 얼마? 70. 두 개 사면? 3, 3개 사면? 210g이죠. 자, Y가 X의 정비를 하는지를 말하시오. 그럼 뭐를 살펴보면 되는데? X가 뭔데? 2배 될 때 Y가 2배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거든. 되지? X가 3배 되니까 Y가 몇 배 되는데? 3배 됐지? 그럴 때는 뭔데? 정비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정비례 합니다. 그럼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정비례 식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요 A를 구하면 되거든. 요 A를 구할 때, 자, 봐봐.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X가 1일 때를 넣어주면 A 바로 구할 수 있어. X에다가 뭔데? 1 넣어주면 Y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70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뭔데? A 곱하기 1은 70이지. 그럼 A는 얼마 되는 건데? 70 되잖아. 네. 그럼 따라서 관계식은 Y는 꼴 뭔데? 70X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정답은 Y는 꼴 70X 이렇게 되는 거야. 좀 감이 오나? 그럼 쌤 다른 거 외우면 안 나오나요? 다른 거 한번 외워보자. 자, 식을 Y는 AX 쓰고 맞나? 요번에는 X가 얼마일 때? 2를 넣었을 때. X에다 2를 넣었을 때 Y가 얼마 나오면? 40이 되잖아, 지금. 그럼 써보면 10은 A 곱하기 2니까 A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얼마 되는데? 70 나오잖아. 이래도 구해지네. 맞나?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해보자. 관건은 정비를 한다는 말이 나오면 Y는 꼭 AX에서 요 A를 빨리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훅 자는 거 아이가? 요 A를 빨리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A를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 문제에서 쉽게 X 1일 때 1 잡아주니까 바로 A가 나오더라 이가.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냐면 요 A를 요 X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X분의 Y 이렇게 되잖아. 봐봐. Y는 이꼴 A 곱하기 X 됐으면 X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낯서나? 자, 그거로 2 곱하기 만약에 A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2를 등호가 넘어가면 이렇게 분모에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A가 얼마라고 나오는데 5라고 나오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X가 1일 때 잘 안 나오고 있잖아. 보통 한 3 정도 이래 나오거든. 그러면 바로 A 값 어떻게 구하는? X가 얼마고? 3이지. 네. Y는 얼만데? 210I가. 네. 그럼 71에 나오잖아. 이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알겠나? 그럼 이제 물음에서 어떤 물음이 나오냐면 다음 식 중 정비례식인 것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니는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걸 정답으로 체크하면 된다. Y는 이꼴 AX나 이거랑 같은 수식이 X분의 A나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이 같은 식이거든.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뭔데? Y하고 X는 무슨 관계 있다? 정비례 관계 있다. 알겠어? 왔다 갔다 잘 해야 된다. 또 문제 한 개 더 풀어보자. 감 좀 생기고 있나? 또 하나 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 둘레 길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지? 다 같거든. 맞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X면은 여기 길이도 X겠네. 맞지? 자, 문제 조금 음미하는 시간 한 30초, 10초 줄게. 문제 네가 읽어봐. 이제 네가 읽고 풀어야 되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둘레 길이를 Y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한 변 길이가 x면은 둘레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 했다? y라고 한다 했거든. 그럼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y는 이꼬르 x 다 더하면 될까 이가? x를 몇 번 더하는데 4번 더해야 되겠지.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 4x 이렇게. 같은 걸 4번 더하면 4x를 하잖아. 자, 식이 어떤 꼴인데 y는 이꼴 4x지? 요놈은 무슨 꼴인데 y는 이꼴 뭔데? ax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꼴이지 않니? 맞지? 이렇게 돼 있을 때 x와 y는 뭐라고 말하면 되지? 바로 정비례한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 정비례하는지 말하시오. 정비례해. 맞지? 그 다음 y를 x가 하는 수식을 나타시오. 요걸 정답으로 하면 된다. 요걸 정답으로 하시면 된다. 그치? 네. 정답은 이거예요. 그 다음 자,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꼬표를 가로 안에 써 넣으시오. 자, 정비례 하나 맞지? 요놈은 y는 x만 돼 있으면 정비례인데 이런 숫자가 붙었잖아. 정비례 안 해. 한번 해볼까? 왜 정비례가 아닌지. 수학은 정확하게 뭐지? 수학은 정확하게 정의에 입각한 과목이거든. 자, x에 1 넣어보자. 그럼 y가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나오지. x에 만약에 2여보자. y가 얼마 나오나? 2 빼기 2는 얼만데? 0이잖아. x가 2배 됐는데 이거 2배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정비례 아닌 거야. 맞나? 이건 정비례가 맞다고. 무조건 맞다고. 음수가 있어서 네가 혹시 또 의심할 수가 있는데 봐봐. 정비례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정비례 정의로 들어가 보자. x가 만약 예를 들어서 1 넣어보자. y는 얼마 되는? y는 쌤 잘못 썼네. 이 정비례 맞다고. y는 있고 7x에서 x에다가 1 넣어보자. y는 얼마 나오는데? 7 되지? x 2 넣어보자.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7, 2 얼만데? 마이너스 14. x가 몇 배 됐는데? 2배 됐지? 1에서 2로. y는 마이너스 7에서 14로 몇 배 되노? 2배 됐지? 2배 성립하지? 네. 그럼 뭔데? 정비례 맞는 거야. 됐지? 요놈은 정비례인가 아닌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네. 우리는 사람이다. 방금 전에 했다고. 정비례일까 아닐까? 네. 맞아? 네. 어떻지? 요놈 요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는데? 곱해지게 되잖아. 뭔 뜻인지 알겠나?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니까. 맞지? 자, 요 놈은 어떻게? 나중에 배우는 반비례에서 배우는. 이건 반비례다. 확실한 건 요 모양은 안 나온다고. 봐봐. x, y는 6 있지. x 여기로 넘어가면 어찌 된다? x분의 6 되지. 이거는 뭐 아니라니까. 맞지? 네. 아니라. 됐나? 네. 그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하니까 조금 무섭다. 보자. 자, 봐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앞에 이제 순서상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x축 이게 y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냐면은 쌤이 화살표 이렇게 되어 이게 무한히 뻗어 나간다는 뜻이야.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고. 됐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앞에서 한지 좀 오래됐으니까 좀 기억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3, 만약에 4 이렇게 하잖아. 이걸 순서상이라는데 요 앞쪽에 있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말이야.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맨 앞에 먼저 적어주는 숫자 있지. 먼저 적어주는 숫자. 이 먼저 적어주는 숫자가 x좌표야. x좌표. 뒤에 적어주는 숫자 있지. 이게 y좌표야. 중국말처럼 들리나? 봐봐. 이 점을 이렇게 3,4를 여기 찍어준다는 건 뭐냐면은 x축 있지, x축. x축으로 뭔데? 쭉 꺼보고 있지. y축으로 쭉 껐을 때 있잖아. 여기 있는 x 값이 있잖아. 3이란 뜻이고, 여 뒤에 있는 거는 뭐다? 4라는 거야. 정해놨다니까. 먼저 나와 있는 숫자는 x, 나중에 나와 있는 건 y좌표. 이렇게. 이해되나? 한 개 더 연습하자. 자, 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x좌표가 얼마니? x좌표가. x가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리고 y가 얼만데? 마이너스 1이지. 맞나? 네. 그러면 이 좌표 평면에 어떻게 점을 찍어주냐면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 순수상이 의미하는 뭔데? 점의 좌표는 이거란 뜻이거든. 이거란 뜻이. 이해되나? 조금 어렵다고 니한테는. 봐봐. 자, 아까 보면 우리 정비례 관계식 그래프죠. y 100x라는 거 이거 하나 있거든. 알겠지? 니 또 이것도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그 좌표축이 있잖아. 좌표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1사분면이라는데. 기억 안 나나? 이거 여기 있는 거 2사분면이다. 거의 뭐 수학을 추억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데. 3사분면. 그러면 4사분면. 알겠지? 1, 2, 3, 4. 됐지? 그러니까 3,4는 1사분면 점이다 라는 게 맞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인데? 3사분면에 있는 점이라. 그러면 봐봐. 요거 이제 순수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다.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얼마 나오지? 100i가. 점을 하나하나 찍을 수 있는데 x에다 2 넣어주면 얼만데? 200 되겠지. 맞지? 정비례 관계는 무조건 직선이거든.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보는 거야. 요 놈을 그래프로 그려볼 거거든. 이거 이제 y축이고 이거 뭐 x축이지. x가 1일 때 x가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y가 얼마인데? 100. 적당하게 100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럼 어디다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점을 찍어. 여기다 점을 찍어. 네. 자, 2,200 이건 어디다 점을 찍어줘야 돼? x2지. 200은 한 요 정도 y축 계속 뻗어갔겠지. 네. 200은 어디다 점을 찍어줘야 돼? 여기다 점 찍어줘야 돼. 맞지? 네. 그러면 봐봐. 사실은 x에다가 1, 2 하니까 점이 여기 찍혔거든. 네. 알겠나? 네. 그런데 우리가 x 값을 있잖아. x 값을 여기 사이 값들을 넣어줄 일이 있거든. 넣어줄 일이 있다. 뭐 2분의 3이나 이런 거 넣어줄 일이 있다고. 그놈은 어떻게 나타나지냐면은 대충 점이 요 어느 직선 위에 나타나지는데 두 점만 나오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꺼주면 된다. x가 한 요 정도일 때는 y 값이 있잖아. 요 위에 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점들을 갖다 이 x 값들을 방금은 어떻게 했지? x가 1일 때하고 2일 때만 이어줬는데 x가 뭐 1점 얼마 요 사이 있지? 요 사이 다 이어주면 점들이 있지. 여기 주렁주렁 연속적으로 찍힌다니까. 점들이 연속적으로 찍히면 그걸 다 이어보면 직선이 된다고. 알겠나? 네. 그러니까 정비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 빨리 그리는 방법. 정비례 그래프는 무조건 뭔데? 원점을 지나거든. 원점이 뭐지? 0,0이라는 뜻이거든. 잔항. x에다 0 잡아주면 y 0 나오거든. x에 0 잡아주면 y가 0 나온다. 요 점이랑 x 1 잡았을 때 요 점 있지? 두 점만 해가지고 연필로 싹 이렇게 꺼주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 알겠나? 지금은 어떨 때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니까 예를 들면 y는 이꼴 2x 요 부분이 있지. 양수일 때 양수라면 뭔데 플러스값 0보다 클 때를 하고 있거든. 지금 100x면 뭔데 100은 0보다 크잖아. 알겠나? 그럼 이것이 0보다 클 때 이 그래프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알겠나? 자, 그래프 모양은 뭐다? 일단은 뭐다? 직선인 거야. 직선. 그래프 모양은 뭐다? 일단은 직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점을 항상 지나게 돼 있다고. 0,0은 항상 지나잖아. 맞나? 그리고 요 용어를 외우셔야 된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요쪽이 뭔데? 요쪽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요쪽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됐나? 네. 그럼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지. 점들이 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밖에 없지? 1사분면하고 있지. 1사분면하고 3사분면밖에 없다니까. 됐나? 요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요런 표현이 있거든. 여기 잘 봐봐. x가 1에서 2 몇 배가 아니다. x가 1에서 2로 커졌지. 맞나? 그럼 y 값도 뭔데? 100에서 200으로 커졌잖아. 이걸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 증가는 커지는 거야. 지금 먼 그래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요 놈이 양수일 때, 요 a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다. 알겠나? 그러면 아까 잠깐 봤다시피 요 a가 음수일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 보면 y는 있고 마이너스 뭐 2x 때도 있거든. 음수일 때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또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정비례 그래프는 뭐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럼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싶으면 x에다 1려 봐봐. x 1려면 얼마 나오는 y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되는데? 되지. 그럼 점을 여기다 찍어야 되겠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자대고 이렇게 쓱 그어주면 돼. 이 그래프가 요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y는 그 마이너스 2x 그래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이 그래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무조건 뭐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맞나? 그리고 요 놈은 뭔데?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런 말 쓴다고. 쌤 왼쪽 위로 향한다. 이런 말 안 쓴다고.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생으로는 외울 수 없으니까 봐봐. x값이 x값이 0에서 1로 뭔데? 증가했지. 그 y값은 뭔데? 0에서 마이너스 2로 뭔데? 감소하잖아. 자는 것 같은데. 잤네. 네? 이 뭐라고? 오른쪽 뭔데?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 대답해야 된다고. 네. 왼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말 안 쓴다니까. 아무튼 지나는 사분면, 점들이 지나는 사분면들이 몇 사분면이고? 2랑 4. 그렇지. 2랑 4사분면. 됐나? 2사분면 4.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한다고? 봐봐. x가 1이면 y값 얼마 되노? 빨리 대답해봐. 마이너스 이제 x가 2 되면 y값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4 되지? 맞나? x가 1에서 2로 증가하니까 y값은 뭔데? 둘 중에 어떤 값이 큰데? 마이너스가 크나 마이너스 4가 크나? 그렇지. 그러니까 y값은 뭔데? 작아지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감소한다라고. 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에 가야 되나? 좀 하면 졸았지? 물어보는 물음이 지금 6시 가야 되지? 요거 뒤 이어서는 지금 바로 녹음을 하지. 이거 뭐니? 자 보자. 다시 찍자. 자, 정비례 관계 y는 있고 ax 그래프는 a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이 문장도 있고 이 같은 말이거든. 이 같은 말. 왜 같은 말이냐면 당연히 뭔데? 문장을 잘 봐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뭔지 알지? A 절대값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y는 이꼴 2x하고 4x를 좀 비교해보자. A의 절대값은 얼마지? 2지. 요 A의 절대값은 4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있잖아. y축에 가깝다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이거 보면 하나는 y는 이꼴 4x고 하나는 y는 이꼴 4x고 하나는 y는 2x가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요 y축이 y축. y축에 뭔데? 뭐가 더 가깝지? 4x가 더 가깝지. 맞지? 근데 왜 양수일 때는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지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이라 표현한 이유는 음수일 때를 대비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과 같은 말인 게 뭐냐면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2가 작지. 2가 작으면 뭔데? x축에서 쳐다봤을 때 누가 더 가까운 거지? y는 2x는 여기 있고 4x는 여기 있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 하나만 더 외우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잘 나올 때가 있다고. 자, 뭐라고? 음수일 때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y는 이꼴로 마이너스 2x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4x를 조금 비교해 보자고.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봐봐. 둘 중에서 어떤 게 4x냐면 이게 y축에 가깝지. 이게 y는 그 마이너스 4x야. 이게 y는 그 마이너스 2x고 절대값이 누가 더 크지? 4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2가 되거든. 알겠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뭔데? y축에서 쳐다봤을 때 더 가깝다는 표현을 쓴다. y축에 가깝을 때 쳐다봤을 때 절대값이 큰 게 더 가깝지. 보자. 좌표평면 위에 그리시오. 이게 좌표평면이잖아. 그려보자. 여기서 x값이 모든 수일 때거든. 모든 수일 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우선 이거 보자. x 이꼴 마이너스 2였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지. 0일 때 0이 되지.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릴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마이너스 2 잡아주면 마이너스 4 요 두 점. 콤마 0은 무조건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뭔데? 이 두 점을 지나게끔 직선만 이렇게 그어주면 돼. 자를 대가지고. 그러면 요 직선이 요 직선인데 자 x값이 모든 수일 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봐봐. 우리가 아는 거는 x가 마이너스 이 점으로 나타나거든. 마이너스일 때 0,1이 점 나타나지. 지금 1일 때는 뭐지? 마이너스긴 한데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데 요 사이지. 요 사이.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요 사이지. 요 사이에 x값이 있을 때 요 사이에 y값도 있거든.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에는 다 나타나지. 그러니까 점을 하나하나씩 있다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점 얼마겠지.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점을 갖다가 빼곡하게 먼저 찍어주면 요런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수일 때를 좌표평면에 그리시오 하면은 직선을 이어주면 되고 만약 모든 수가 아니고 다음 값일 때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좌표평면에 점만 나타나겠지. 좌표평면에 이렇게 점만 나타난다고. 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다. 그러면 y는 그 마이너스 3 모든 수일 때로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뭔데? 6이 되겠지. 0일 때는 당연히 6이 되고 그럼 두 점만 알면은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 되겠지. 두 점만 알면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지. 3. 0일 때 0. 그럼 이 두 점을 지나게끔 뭔데?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 자 보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난 4분면을 지나시오. 4분면은 방금 했지. 몇 사분면 몇 사분면 했지. 자 이게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고 했지. 이렇게 지나니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과 3사분면. 다 답은 1사분면과 3사분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음수지. 이게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니까. 그럼 이것도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뭔데 그래프 몇 사분면 몇 4사분면이 되겠다. 자, 다음 그래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가 정비례 정의하고 이 증가한다는 말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 뭐냐면은 x값이 1일 때 y가 값이 예를 들어서 3 x가 2가 될 때 y값이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몇 배지 몇 배? 2배 배. 이건 정비례의 정의지. 근데 증가한다는 거는 숫자가 뭐냐면 1에서 2로 커졌을 때 y값도 3에서 6으로 커졌을 때 이럴 때를 뭔데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이 표현은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은 다 성립을 한다고. 따라서 위에서 정비례하는 것들 다 찾아봐요. 정비례하는 거 기억 정비례하지, 니온도 정비례하지, 디귿도 정비례하지. 애들이 이거 분수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반비례하고 헷갈리는데 아니라고. 2분의 3이라는 수도 뭔데 하나의 수잖아. 알겠지? x는 옆에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항상 명심해야 된다. ax. 요 a가 뭔데 마이너스 3인 것 뿐이라고. 반비례가 아니다. 정비례 맞지? 그 다음 요것도 리얼. 마이너스 10x 정비례. 쌤 이거 조금 잘못했네. 자, 요 부분 다시 하도록 해볼게. 자, x가 1일 때 y가 만약에 3이라 치자. x가 2일 때 y가 6이라 치자고. 자, x가 2에서 2배로 될 때 y가 6으로 뭔데 2배가 됐지.
이거는 정비례의 정의야.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1하고 x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가 있다 치자고. 그럼 y는 그때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6이라고 치자고. 그럼 x가 몇 배가 된 거지? 2배고 y가 뭔데? 2배가 됐지. 이건 뭐 다 정비례라고. 그런데 x 정비례 중에서도 증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y는 equal ax에서 요 a가 있잖아. a가 0보다 클 때 있잖아.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는 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y는 equal 2x 있잖아. x가 만약 1 되면 y가 얼마 되지? 2가 되지. x가 2 되면 y가 얼마 된다? 4가 되지. x가 1에서 2로 뭔데? 숫자가 커졌잖아. 물론 2배기도 하지만 그거는 정비례 반비례 정의할 때 하는 거고, x값이 1에서 2로 커졌잖아. y값도 뭔데? 2에서 4로 커졌지. 맞지?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고 요게 양수가 돼. 정비례 중에서도 이게 0보다 크면 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증가한다고. 반대로 잘 봐봐. 음수인 거 y값 2x를 하자고. x가 1이면 y가 얼마 되지? 마이너스 2가 되지. x가 2가 되면 y값이 얼마 되지? 4가 되지. 자, x가 2로 커졌지. x가 증가했는데 y는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4거나 마이너스 4가 크지? 그치? 감소했지. 감소.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때는 x가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고. 알겠지? 그럼 앞에 양수 돼 있는 것만 보면 되지. 기역, 니을, 비읍이 되겠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지? x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말이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은 이런 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y는 equal ax에서 뭐일 때 음수인 거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정비례 그래프 중에서도 음수인 거 찾으면 D급, 미음이 되겠지. 3,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 3, 4분면을 지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정비례 그래프란 말이야. 3, 4분면을 지날 수 있는 거는 뭐지? ax, a가 0보다 클 때지. 답이 기역, 니을, 비읍하고 똑같겠다. 정비례 y는 a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로 돼 있지.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데 이제 역추적하는 거지. 요런 꼴 돼 있으면 정비례이긴 한데 지금 역추적으로 요 a 값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요 a 값을 구할 때 선생님이 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자, 봐봐. 요 점이지, 요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4 나온 거지.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는 얼마? 4. 요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하고 같은 식이 뭐라고? a는 x를 넘겨주면 x분의 y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한 점이지. x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4니까 바로 4로서 뭐 이게 구해지지. 분자 분모에다 똑같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4가 된단다. 곱해주면 1분의 4가 되니까 4가 되지 않겠니? 자, 요거 바로 적용시켜보자. x분의 y가 얼마? a가 되겠지. x가 지금 얼마지? 자, 요점 잡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건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지? 이거 a 된다. 그럼 비교해보면 봐봐. 분모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된다. 아시겠지? 이거랑 요 앞에, 요 분수 앞에 이렇게 돼 있어도 똑같이 1이 된다. 아시겠지?